필독 TV.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진과 함께하는 토크 사례뉴스의 필독 TV. 오늘은 저희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우리 맹사부님 맹명강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예, 강의하고 또 이렇게 뭐 책도 쓰시고 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바빴어요. 연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 같지 않게 보냈어요. 왜 연말 같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십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거기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핫한 이슈라 가지고 네, 그렇죠. 많은 또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특별히 어렵게 모신 저희 맹명강 교수님과 함께 그 자그마치 13만 그 조회를 기록했었죠. 네. 저희 이 사례뉴스 네이버 네. 포스트에 네. 그 조용히 떠나는 고객 기업의 경고장을 날리다 이 칼럼을 토대로 오늘 조용히 떠나는 고객이나 어떤 거고 어떤 사례가 있으면 또 이 조용히 떠나는 고객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기업들. 먼저 이 칼럼에 네. 읽으신 분이 저한테 경고장을 많이 날리셨던데. 어떤 경고장을? 기업이 아니라 이게 칼럼니스트의 경고장. 저한테 경고장 날리고 예. 그다음에 이마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수님에게 온 건 어떤 내용들이? 뭐 전문가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 전문가를 왜? 뭘 이렇게 얘기하냐 뭐.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그렇군요. 뭐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조용히 떠나는 고객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뭐 고객은 떠날 때 뭐 얘기하고 떠나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제 전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전환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택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마트를 안 가잖아요. 그럼 그냥 떠난 거예요, 그 자체. 그네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흔적 그냥 없이 떠난 거고 떠나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네네. 오프라인에 있던 고객이 온라인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큰 은행에 내가 이제 예금을 하고 있는데 뭐 송금 이런 건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오프라인의 은행에서 봤을 때 나는 계속 잔류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갔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핀테크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나는 축이 결과적으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그죠?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상태가 되면 이미 이거는 떠나는 고객이 되는 그러면 약간 이 조용한 고객들이 생기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또 크게 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수익 모델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팔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쉐린 같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 칩을 집어넣어서 그 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가 미쉐린 타이어를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내 타이어 중에 어느 하나가 공기압이 빠졌는지를 정보를 주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는 타이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로 이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난 전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기존에 타이어 샀던 것들과는 서서히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니까. 그 타이어를 계속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그 타이어 점검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의 개념, 뭐 금융의 개념, 모든 개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놓치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들을 더 불러들이고 확장하는 그런 확장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기업이 혁신을 해야 되고 기업이 뭔가 수익 모델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연습들이 좀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점업체가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예요. 나이키의 혁신은 애플과 손을 잡아서 아이티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나이키 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키 런은 사용했던 사람들이 서로 SNS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이티를 데려오는 것 뿐이지 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가 기업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고 또 네트워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자율적이지 못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권한이나 이런 보상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거고요. 요즘은 이제 습관 권한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정보를 우리는 한쪽만 보고 계속 받았는데 이제 여러 정보를 받게 보니까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 현실 세계에서 좀 사례를 한번 현실 세계에서 일단 그 약간 아쉬운 사례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또 잘 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문제가 생기는 타다 문제를 좀 타다죠. 타다죠.
항상 이 혁신이 들어오면 네. 전통적인 기업과 혁신적인 기업의 싸움이 이제 돼요. 수익 모델을 서로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주잖아요. 네. 이건 정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고 네. 물론 미국에서도 우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났냐면 혁신적인 모델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자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타다와 같은 그런 업종의 것들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은 이제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택시 산업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경제가 바뀌었거든요. 공유의 경제가 됐고 그렇죠. 적어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무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를 타도 그냥 내가 선택하면 그냥 택시 운전 기사가 오잖아요. 그럼 난 자동 결제해 버려요. 그럼 서로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혁신적인 어떤 기반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IT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이제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뭐 교육업체들끼리 서로 손을 잡다가 뭐 완전히 다른 어떤 IT 업체와 손을 잡고 게임 업체와 손을 잡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심지어는 그 미래학자들은 택시의 경쟁사가 그 3D 프린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택시의 경쟁 3D 프린터.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에서 모든 걸 다 만드니까 이동하는 택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만들어야니까. 네. 물건도 다 3D 프린터로 만들 거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또 확장이.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경쟁사가 누구냐는 이제 이 문제가 없어졌고 두 번째는 그 상품의 포지셔닝이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되게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아까 타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적인 그 장애물인데 네. 그 조용히 떠나는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버가 나왔을 때 네. 제일 경쟁사가 전통적인 택시 사업이었어요. 이 택시 사업은 한 100년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익단체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돼 있는데 네. 사람들이 혁신적인 걸 통해서 되게 컨비니언성을 느끼고 네. 그다음에 하여튼 혁신이라는 건 서로 좀 상상의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업체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이게. 소비자의 선택할 문제. 예. 그럼 약간 이런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들을 좀 잘하고 있는 그 조용히 떠나는 고객들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잘 붙잡고 있는 그런 좀 소개할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있으시나요 혹시? 아 눈여겨보는 게 그럼 얘기하면 또 욕 엄청 먹을 텐데. 그럼 칭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네. 아 눈여겨보는 기업은 외국 사례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요즘에 그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 이케아가 워낙 DIY잖아요. 네, 그렇죠. 이케아. 근데 왜 이 그 조립형으로 지금 왜 이게 그 회사를 인수했느냐? 네. 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조립형.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DIY를 우리가 그냥 조립해야 하는 게 이케아의 특징이었는데 네네. 요즘 이케아에서 조립해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 아 조립회사를 인수했다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그걸 인수했겠는가? 그럼 고객들이 조립을 해주기까지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수요에 맞춰서 그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조립형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돈이 이제 그 돈을 벌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립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조립하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되게 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비자도 성장하면 소비자의 니즈가 성장하면 기업도 그러네요. 니즈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소비자 연령대별로 젊었을 때는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시간도 그렇죠. 도전적이니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했는데 뭘 또 조립까지 이건 그냥 조립해 줘서 그렇죠. 좋겠다. 근데 우리가 더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조금 돈을 더 주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니즈거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까지 파악을 하면서 되게 세밀하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범위까지도 인사이트를 봐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리 아직까지 어떤 그 프로블럼이나 이런 좀 불만 사항들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사업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굳이 그 뭐 LED를 만드는 회사가 뭐 쉽게 말하면 저 가정용품 가구 이런 경우는 타겟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통 기업이라는 거는 그 니즈에 맞게끔 그냥 단일적인 제품만 팔았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여러 가지 정보도 받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지 않게 하는 건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 이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렇죠. 넷플릭스가 이제 극장을 요즘에 인수한다고. 극장 인수하죠. 영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예. 워낙 거기서 비디오 빌려주던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들은 끊임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 소비자가 진화되는 과정들과 같이 거의 그 뭐랄까 스텝을 같이 맞춰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소비자 스텝을 맞춰가는 네. 관점이. 그래야 이제 기업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제조회사냐 플랫폼 회사냐 이것도 좀 이제 다뤄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케아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 컨텐츠 제조 회사였는데 네. 플랫폼 회사로 플랫폼 회사로 갔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죠. 못 하나요? 왜냐면 담보가 없잖아요. 그 제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실물이 없으니까. 네, 실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지금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보면은 그 최근에 어디가요? 국내에서도 야놀자 네. 이런 기업들이 호텔을 인수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왜 인수를 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플랫폼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 내가 로마에 여행을 가는데 제가 뭐 1월달에 이제 프랑스를 가는데 그럼 힐튼 호텔에 내가 연락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 직접 연락 안 하죠. 290만 개의 호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로 들어가지 내가. 그렇죠. 뭐 컴바인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호텔도 비교하고 방도 비교하고 뭐 이벤트도 비교해서 가격까지 비교해서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네. 이 주도권이 과거에는 기업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플랫폼 회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힐튼이 돈을 못 버는 게 지금 그 컴바인 같은 플랫폼 회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래는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는 거래하고 서비스는 그 현장에 가서 받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전환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떤 점인지 포인트가 어떤 점인지도 어떤 점이 대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언더백 기업들, 그러니까 직원 100인 이하의 한국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조용히 떠나는 고객들을 이렇게 대하라, 붙잡으라고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그러니까 고객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면 고객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관찰하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물건만 만들다 보니까 그냥 팔고 돈 받고요. 돈 받고 있는 존재인데 고객은 이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를 자기가 시승을 체험을 하잖아요. 요즘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에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50억만 킬로를 이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미리 돌려보고. 실제로는 1600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가상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딜러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달라지는 어떤 상황을 절대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뭐 비즈니스 모델이 막 뿌리 깊게 있거나 뭐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나 이렇지 않은 쉽게 말하면 몸이 가벼운 상태잖아요. 빨리 때문에 전환이 빠를 수 있다.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강점이 될 수 있죠. 우리 IT는 중소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환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해요.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사실은 2007년도 그 예전에 나왔던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는 그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는 모든 물건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가 와줘야 되는데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언더백 기업들도 조용히 떠나는 고객을 이런 전략들로 정말 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좀 조용한 고객들이 오히려 더 몰려올 수 있는 좀 그런 또 2020년에는 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양준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90년대 춤을 췄던 리베칸가 하는 노래를 부른 친구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서 결국 교포였는데 이번에 그 텔레비 그 종편에 나왔어요. 근데 이 양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10대라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온라인 탑골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90년대에 춤췄던 그 춤이 내용이 지금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아 정말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 이거는 IT회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시대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죽은 물건도 살릴 수 있다는 거지 요즘에. 조용히 떠났지만 네.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아이디어지만 좀 시대에 안 맞았지만 그렇죠. 좀 지금 시대에 맞을 수 있는 것 지금은 맞는 거 너무 빨랐죠 그때. 고려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생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아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언더백 기업 경영자 직원 여러분 이런 점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2020년에 꼭 조용히 떠나는 고객도 많이 모셔서 꼭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필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